네, 반갑습니다. 황현진입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네요. 설득 콘서트 12가지 설득의 비밀에 오신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황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창에서도 많은 분들 함께 아이디어, 이렇게 의견들 많이 나눠주고 계시네요. 제가 지금 현재 댓글창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는요.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또 제가 이렇게 또 여쭤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참 그 댓글창에 남기시려면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세일즈 살롱 채널을 구독해 주셔야 돼요.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분 뒤부터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셔서 오늘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나 많이 오셨어요. 이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자 보시는 바와 12가지 설득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오늘 8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보기가 제공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말 그대로 라이브로 오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뭐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우리 또 세일즈 학교 오픈 채팅방에서 또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래도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는 잠깐 드리고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NS 홈쇼핑이라고 아시죠? 어머님들 물건 많이 사주시는 홈쇼핑에서 물건 팔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국내에서는 제가 유일해요. 세일즈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가 더 잘 팔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언어를 세일즈 대본을 대신 써드리는 일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회사도 있네 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분야를 가리진 않습니다. 입금 확인만 되면 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나의 상품처럼 소개를 하죠. 근데 오늘은 단지 세일즈가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께 제가 영감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가 맞습니다. 앞서 보셨던 설득이었습니다. 설득했을 때 한국인들이 갖는 생각은 어떨까요? 그렇죠. 보통 설득이라고 하면 제 생각엔 그래요. 한국 사회에서 유독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몇 가지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득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짜증나, 칭찬당했잖아, 또 인정당했어, 배려당했잖아, 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설득은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부정전미사가 붙는 게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한자어 뜻풀이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말씀설에 얻을 득. 그러니까 말 그대로라면 말로써 내가 뭔가를 얻는다라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반대의 상대 입장에서는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설득 콘서트 강의 함께 들으시고 난 뒤에 당신의 그 설득에 대해 갖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써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로써 누가 네가 얻는 걸 그려줄 수 있는, 저는 그게 진짜 설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12가지 설득의 비밀 되게 관심 많으셨죠? 그래서 오늘 콘서트 형식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관련된 제가 노래도 들려드릴 거고요. 그 노래 속에서 이 노래 가사에선 또 어떤 설득의 원리와 개념이 담겨 있을까를 이렇게 추측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아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이 가장 궁금하세요? 저는 제목만 놓고 봤을 때 채팅창에 남기실 수 있는 분들은 번호만 한번 눌러봐 주세요. 12가지 트랙이 다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한데 특히 저는 요 번호가 좀 눈길이 갑니다 라고 하는 거. 노래를 불러드리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요. 노래를 불러드리지는 않아요. 부르라면 또 부르는데 그러면 또 중간에 다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11번 금지된 사람, 이쪽 세대가 많으시구나. 그래요. 연배가 좀 있으시네 다들. 그래요. 뭐니도 궁금하시고 2번 11번 면역 뭐 어쨌든 다 할 겁니다.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함께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12가지 트랙 중에 첫 번째 트랙입니다. 설득 플레이리스트 1번 받은 사랑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주제에서 들으시게 될 노래는 이 노래 아시나요? 현빈이 불러서 아주 예전이었습니다. 화제가 됐던 한 남자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와우. 한 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자,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보시면서 이 안에 담긴 설득의 원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눈 동그랗게 뜨시고 함께 하셔도 돼요.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면 혼자 이 바람 같은 사랑
조금만. 조금만 가까이 와 조금만 한 발 다가가요. 한 발 다가가 근데 두 발 도망가죠.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난 지금도 옆에 있어 그 남자입니다. 노래 너무 좋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자, 뭐 노래는 노래였고 어쨌든 이 안에서 설득 전략을 발견하셨어요. 아, 시크릿 가든이 벌써 15년이 됐나요? 그렇게 됐습니까? 세월이 많이 갔네요. 사실은 이 안에서는 여기 뭔 설득 전략이 있지? 뭐 계속 바라보고 계속 거지 같다 그러고 계속 사랑하라 그러고 한 발 다가가고 맞습니다. 당신이 봤던 그 설득 전략 같지 않았던 그 전략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최고의 설득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뭔가 상대에게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 자 화면 봐주세요.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어요. 마트의 시식 코너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기업에서 미쳤다고 그거를 그죠 고객들한테 나눠주면서 드셔보세요, 뭐 해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 걸 알더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 자랑 하나만 딱 하면 대한민국에서 정말입니다. 영업, 세일즈, 설득 분야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성과를 내시는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요. 오늘도 뭐 오전에 한 보험사에서 최상위 실적자분들 모셔놓고 교육을 하고 왔는데 근데 이 잘 파시는 분들, 소위 누군가를 잘 설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먼저 줄을 알더라는 거죠. 혹시 뭐 이거 메모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어딘가에 요 키워드 하나만 적어두시고 나중에 조금 더 한번 검색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선물의 효과라는 키워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물은 작지만 그걸 통해 나에게 돌아오는 보답은 어마어마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전에 저랑 같이 세일즈 살롱 시즌 1에서 오프라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을 기억하시죠? 제가 100번 강조했던 그죠? 언익스펙티드 어뮤즈먼트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누군가한테 쓱 건넸을 때 그게 나에게 더 큰 가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근데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오해가 저는 그거 같아요. 내가 사과를 줬으면 수박 정도는 받아야 그것이 설득이다. 그죠? 사과를 주고 꼴랑 사과를 받으면 그것은 실패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시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설득, 세일즈, 영업이라는 것도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보면 그 교환이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조금 덜 필요한 것을 누군가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해. 근데 저 사람한테는 크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걸 내가 되어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누군가와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서 저는 설득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키워드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 주고받는다는 건 이해했어. 근데 난 줄 것이 없다. 아니요. 지금 최소한 이 늦은 시간에 그렇죠. 휴대폰으로 보시든 댁에서 뭐 컴퓨터로 보시든 그죠? 당신이 뭔가 손가락으로 움직였고 눈으로 움직이고 들을 귀가 있으신 당신이라면 누군가에게 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들어주고 웃어주고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배려해주고 동경해주고 인정해주고 주는 건 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욕해주고 비난해주고 상처주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 화면에다가도 썼습니다만 당신이 지금 당장 누구에게 줄 수 있는 탑3는 뭐냐? 전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들어주고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잘 파시는 분들, 설득 잘 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잘 들어줘요. 그럼 질문 드립니다. 경청은 어디로 들어주셔야 돼요? 어디로? 네? 마음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마음은 청취기관이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내가 반응하면서 그렇죠? 입으로 들어주고 아 그렇군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웃어주고 그렇죠? 웃지 않으려거든 가게 문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웃어줄 수 있다라는 것 역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그 과정 역시 누군가와 주고받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도 오늘이었네요. 제가 그 릴스 올렸어요 인스타에다가 제발 그 지적병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지적하지 말고 제발 칭찬 좀 해주셔라. 이 칭찬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죠? 괜히 어설프게 그죠? 조언하고 그죠? 충고하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탁받지 않은 조언과 충고는 그 비난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길 원하신다면 칭찬해 주세요. 그죠? 이건 제가 릴스에서도 올렸었죠. 그래서 줄 것이 없다면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그죠? 들어주고 웃어주고 칭찬해 주고.
팁 하나만 더 드리면 이제 고객들 칭찬하실 때는 항상 상대를 칭찬하실 때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나 성질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을 칭찬해줘요. 행동을 했고 예를 들어 이거죠. 어쩜 피부가 그렇게 좋으세요? 또 좋은 칭찬이기는 한데 이건 이미 이 상대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는 상태와 성질인 거예요. 잘하는 칭찬이라는 건 뭐다? 맞습니다. 그 사람의 움직임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설득 잘하고 싶으시면. 그래서 어쩜 평상시 피부 관리를 잘 하시나 봐요. 잠도 잘 주무시고 물도 자주 드시고 화장품도 좋은 거 쓰시니 이렇게 깨끗한 피부 유지하시는 거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누군가를 알아주는 그 칭찬이야말로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더라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드렸습니다. 또 하나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질문 잘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설득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질문한다가 아니죠.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주고받는 관계의 시작은 다짜고짜 가서 자 말씀하세요 들어드릴게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도 잘 해주시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마 제가 또 향후에 시간이 되면 이제 질문에 대한 기술 뭐 이런 이야기도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요 정도 이해하신 것 같고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줄 때 주시더라도 요것만큼은 빼고 주셔야 돼요. 뭐 빼고 주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부담만큼은 빼고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날 누가 와가지고 작은 선물이 아니에요. 처음 본 누군가가 막 선물을 막 이런 걸 해줘요. 이거 어떠세요? 받으실 수 있겠어요? 이 정도? 예? 이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죠? 주기는 주는데 그때부터 막 머리가 반응을 해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럴까? 이거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는 순간 오히려 그 관계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신 분들은 저렇게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죠 해주시면 제가 그죠 그 이야기 또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부담만큼은 빼고 당신이 줄 수 있는 걸 고민해 보세요. 최소한 주고받는 그 관계의 시작에서 설득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트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실전적인 설득 스킬들이 나올 테니까 한번 집중해 주세요. 자, 설득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쇼입니다. 쇼.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휘성이 노래합니다. 안 되나요? 어쩌면 헤어질지 몰라 힘겨운 기대를 해봐도 단 한 번 힘들어하는 표정 없이 행복해하는 그대가 싫어요. 같이 할까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며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 자, 이제 중요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오늘 강의고 뭐고 그냥 이렇게 노래만 들으면 좋겠어요. 그죠? 대박이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노래방에서 이 강의를 해도 가능해요. 저기 황현진 작가 노래 잘해요. 저 잘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들려드릴 수 있는. 자, 근데 이제 가사 한번 볼게요. 가사 보시면 뭘 보셔야 되냐면 사실 이 남자가 이 여성분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이미 여자가 이제 마음이 떠났어요. 누군가가 좋다고 이제 떠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안 될 줄 알아요. 안 될 줄 알면서도 한번 지르죠. 뭐라고? 나를 사랑하면 안 되냐고 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그것은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다라는 거 안다. 그러면 좋다. 너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단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카톡 차단하지 말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인스타 차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신에게 내가 그동안 있었던 나는 있을 거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사랑을 원하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이랑 살아가라. 하지만 나를 밀어내지는 마라. 그럼 사실 이 남자도 알았었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하고 원할 수 있는 건 딱 그 정도인 거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뭐라 그래요?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자,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주제였죠. 쇼. 즉 충격을 주었던 거죠.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상대한테 원하는 설득을 통해 얻어낼 결과물의 수준이 다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대로만 그래요.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냥 내 곁에만 있어주세요. 라고 하면 상대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싫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결국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못 얻었죠. 그냥 굳이 선을 긋자면 한 요 정도에서 타협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남자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만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오히려 과도한 제안을 던집니다. 그럼 당연히 상대 입에서 뭐라 그래요? 싫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거절에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내가 원했던 수준의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신 분들만 자 하나 둘 셋. 이해되셨나요? 자 결국 뭐예요? 충격 그리고 여기서가 중요해요. 의도된 양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설득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설득 전략이기도 해요. 조금 더 쉬운 예로 좋아요. 아이가 엄마한테 용돈을 5만 원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얼마 질러야 돼요? 엄마 5만 원만 하는 순간 바로 엄마는 또 등짝 스매시를 날리죠. 너희 돈 가져간 지 얼마 됐다고 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렇죠. 10만 원 정도는 최소 질러야 그렇죠. 내가 애초에 기대했던 5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질문. 그러면 강사님 그 적정 수준은 어딘가요? 맞잖아요. 애가 5만 원을 받고 싶은데 엄마 128만 원이요 라고 하는 순간 협상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로 쫓겨나겠죠. 저는 이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적정 수준을 파악하는 건 당신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노를 외치는 첫 번째 지점 정도가 어찌 보면 당신이 충격을 줄 수 있는 최대 상한치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한번 적용해 볼까요? 번화가 한가운데서 내가 막 이렇게 술집에서 술 먹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장미 한 송이를 팔고 싶어요. 그럼 이 전략에 의존한다면 어떻게 다가가시면 될까요? 꽃을 사주세요.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사실 최고의 전략은 일단 가가지고 한 다발 사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럼 상대가 뭐라 그럴까요? 그건 제가 부담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제안 하세요. 한 다발은 안 되시면 한 송이만이라도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밑도 끝도 없이 한 송이만 사달라고 했을 경우보다 훨씬 더 한 송이를 살 가능성은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앵커링이라고도 하죠. 들어보셨어요? 기준점 효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정말입니다. 법칙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기준점 효과라는 것.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뵙고 하다 보면 누구보다 설득과 세일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감히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반복 효과. 그러니까 자꾸 보다 보면 정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때 한 3번은 봐야 정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로맨틱 코미디 이런 영화 보시면은요. 그냥 처음 그 시나리오 작가들이 뭘 알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 남녀 주인공이 만날 때 어때요? 서로 막 원수지간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는 뭐 그냥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죽이네 사네 뭐 이러다가 그 다음에 한 3번 정도 만나니까 어때요? 정들어요. 그렇죠? 자꾸 보다 보니까 정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복 효과라는 건 당신이 사회적 관계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당신이 가장 손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최고의 전술입니다. 반복 효과. 그 다음 또 하나 최고의 설득 전략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기준점 효과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누군가 저에게 기준점 효과를 가지고 저를 설득하려고 한다? 뭐 저도 열의 아홉이면 무조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자,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근데 이건 앞에 첫 번째에서 들으셨던 상호성의 원칙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도 양보할게.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 정도 충격을 줬는데 너 못할 것 같은 거 내가 알겠어. 그럼 좋아. 나도 이 정도 양보할 테니까 너도 양보해 줘. 라는 원칙으로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거듭 설명드려. 그럼 적정 지점은 어디냐? 그렇죠. 상대가 노를 외치는 그 지점이 첫 번째 지점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 대다수 그래 내가 좀 지르고 뭔가를 받고 양보하고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에서 설득의 하수와 고수가 갈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핵심 가치 상충 시 다른 형태의 보상을 요청하라. 자,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제가 아이로 치자면 엄마한테 용돈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10만 원을 지르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게 하는 순간 알았어 엄마. 그럼 내가 엄마도 힘든 거 아니까 내가 5만 원만 받을게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럼 나는 애초에 원했던 5만 원이라는 가치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돼요.
보시면 10만 원 지르고 5만 원 받았으니까 5만 원을 양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그 금전적 가치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엄청 중요한 이야기.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엄마 그러면 알았어. 나도 5만 원 정도면 할게. 근데 원래 10만 원 받았으면 내가 그냥 되게 비싼 거 정식 매장 가서 살려고 그랬는데 5만 원이니까 내가 여기저기 좀 발품을 팔면서 뭘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혼자 가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 영식이한테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고 할 건데 걔는 사실 살 것도 없는데 나 때문에 가는 거거든. 그 내가 간 김에 그 전자상가에 그 극장 있더라고. 얼마 전에 삼촌이 준 영화 티켓 그거 간 김에 뭐 그것도 사고 친구 영화도 보여주면 안 되나?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얘는 대박인 거예요. 10만 원 지르고 5만 원 양보한 것 같은데 그 양보한 5만 원조차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끼워 넣는 거예요. 자, 이때 보상이 뭐였죠? 그렇죠. 친구와 주말에 자유롭게 영화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끼워 넣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대박인 거죠. 대박인 거죠. 제 이야기 조금 들어볼까요? 저 역시도 그래요. 매번 이제 기업의 담당자가 저한테 이제 뭐 강의 의뢰를 해요. 그럼 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협상하는 사람입니다. 강사료 얼마입니까? 얼마면 오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 저도 이제 충격은 필요해요. 그죠? 이 정도 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양보를 약간은 의도를 한 거죠. 양보를 의도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만큼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기업에서 그래요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죠? 아이씨 더 부를 걸 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뭔가 과한 요청을 한 뒤에 알겠습니다. 뭐 기업의 사정이 그러하시다면 요만큼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해서 끝나면 저는 하수인 거예요. 제가 제대로 된 설득과 협상을 하기 위해선 여기에 또 하나 더 이어 또 다른 형태의 보상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신에 그러면 인원수가 몇 명이냐?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 책을 사라. 이해되세요? 내지는 강의 시간을 봤더니 그 시간은 어중간한 시간이다. 제가 강사료는 조금 할인해 드릴 수 있을 테니 다만 강의 시간만 제가 원하는 시간대로 맞춰줘라. 그렇죠? 와 같은 다른 형태의 보상을 요청할 때 비로소 이 설득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신 분들만 자 하나 둘 셋. 그죠.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주의사항 들으셔야 돼요. 내가 협상을 할 때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어느 기업에서 저한테 강사료 협상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무조건 질러야 되는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먼저 당신이 먼저 질러보세요라고 이야기할지는 정보에 의해서 그 차이가 갈려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요. 저한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연간 100개의 강의를 한다고 치면 한 3, 40개는 보험사 강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빠삭해요. 어떤 회사에서는 교육비를 얼마까지 쓸 수 있고 이런 걸 알죠. 그러면 제가 먼저 지르는 거예요. 왜? 내가 정보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판 모르는 분야에서 섭외 요청이 왔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분야예요. 그럼 일단 저는 뭐라 그럴까요? 제가 뭔가 섣부르게 지르기보다는 일단 지르라고 해요. 어느 정도면 뭐 이번에 강사료 지급하시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라고 묻죠. 그럼 그쪽에서 먼저 저한테 제안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그것 역시 저한테는 충격을 주는 거예요. 바로 오케이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뭔가 다른 형태의 보상을 요청해야 그래야 상대 입장에서도 이 협상은 잘된 협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보면 설득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하나예요. 협상이 끝나고 나서 그 상대가 승자의 트로피를 올려들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들이 최고의 설득가이고 최고의 협상 전문가예요. 그래서 상대가 뭔가 나랑 협상을 하고 난 뒤에 자기 친구들끼리 밤에 편의점에 앉아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서 야 내가 오늘 이런 협상이 있었는데 내가 저쪽에서 이랬는데 내가 이랬잖아. 그래서 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최고의 설득 전문가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트릭이었습니다. 쇼크라는 키워드. 여기서 핵심은 충격과 의도된 양보예요. 적정 지점은 어디까지? 그렇죠. 상대가 노를 외치는 지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하수와 골수가 갈려요. 핵심 가치가 상충할 때 충격 주고 양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양보한 걸 또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요청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군가의 마음을 잘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트랙까지 한번 해봤고 이제 3번 트랙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해요. 준비되셨나요? 오늘 시간 잘 가네요. 하나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트랙입니다. 레드카페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 보시면 혹시 무료 체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고객님 오늘은 마음의 결정만 하시죠. 저희가 2주간의 무료 체험 기회를 약속을 드립니다. 2주간 충분히 써보시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안 드시면 전화 한 통만 주세요. 100% 반품 환불을 약속드리는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 2분 30초 아마 이래요. 그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무료 체험이 유료 체험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홈쇼핑에서 무료 체험 혜택을 드릴게요. 일단 써보고 결정하세요. 라고 했을 때랑 오늘 사시면 반품 환불은 안 돼요. 그냥 사시는 순간 끝. 이라고 판매하는 경우랑 어떤 경우에 더 매출이 높을까요? 당연히 무료 체험을 할 때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재밌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무료 체험 이야기를 했을 때랑 그죠? 무료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 때랑 어차피 이제는요 반품은 가능해요. 법적으로 맞잖아요.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럼 반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반품률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료 체험을 강조했을 때랑 강조 안 했을 때랑 놀랍게도요 별 차이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이게 소유 효과라는 심리학적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일단 내가 그거를 2주 동안 14일간 막 쓰다 보면 어때요? 좋은 거예요. 역시 무료 체험이라고는 했지만 이런 현명한 선택을 한 나의 센스란 이러면서 막 좋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당근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는 받아야 돼요. 근데 사는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내만에 깎아줘라 안 깎아줘라 라고 하면서 가격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분명한 건 맞습니다. 무료 체험이라고 할 때 매출은 더 늘어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이게 잘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이걸 악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지간하면 다 그냥 환불해주고 반품해주고 하다 보니까 뭐 보면은 뭐 음식 같은 건데도 이만한 봉다리에 있는 거 다 처먹고 반품해달래요. 근데 코스트코는 해줘요. 그래도 해줘요. 왜? 그렇죠. 그들은 아는 겁니다. 그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즉 바꿔 말해 매출의 증가분이 간혹 그런 그죠 진상 고객들의 클레임과 이런 무리한 요구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남는 거예요. 그걸 데이터로 아니까 그걸 실행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장 레드카페에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다짜고짜 유료 체험입니다. 이거 저 구입하시고 나면 반품 안 돼요. 라고 무리한 제안을 하기에 앞서서 저 고객이, 저 상대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제안들을 가볍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전략인 거죠. 자, 이건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침투 전략이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내지는 뭐 문전 걸치기 이론, 그죠? 뭐 설득의 심리학 책 읽어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제안의 수준을 올리는. 가끔 이제 뭐 길 가다 보시면 70% 세일 조그맣게 써 있어요. 일부 품목 제외. 그럼 70% 세일이라는 단어에 혹하죠, 그죠? 진짜 대박인데? 이러고 들어가면 어때요? 정말 일부 품목만 70%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정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건 만약에 이 매장 앞에 70% 세일이라는 흡사 무료 체험에 버금가는 괜찮은 혜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고객은 쉽사리 그 매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신 분들 많죠? 하나, 둘, 셋.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번 장의 핵심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리적 레드 카펫들을 까셔야 돼요. 심리적 레드 카펫들. 자, 무슨 이야기냐면 한번 가볼게요. 개인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자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더 많은 고객들과 내가 함께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그 개념을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좋아요. 나는 이만큼 높은 벽 위에서 저 벽 아래에 있는 고객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네, 올라오세요. 저희와 함께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건 너무 아니 괜찮아요, 안 죽어요, 고객님. 올라오세요. 벽을 타든, 뭐 암벽 등반을 하든, 오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 잘 파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못 파십니다.
그럼 잘 파시는 분들은 뭐냐면 저 벽 아래에 있는 고객이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 위까지 올라올 수 있게끔 잘 보세요. 화면 보세요. 자, 이거 엄청 신경 썼어요. 요거 저기 만드느라 이해되세요? 계단을 차곡차곡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뭘 깔아준다? 그렇죠. 레드 카펫들을 샥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총총총총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고객님, 네, 거기 앞에 계단 하나 보이시죠? 예, 예. 그거는 밟으실 수 있어요? 네네네. 안 죽어요. 그래요. 밟으세요. 어이,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계단이 보이죠? 예, 그거 밟으실 수 있어요? 네네. 밟으세요. 어이, 아유, 잘하셨어요. 하나 더 보이죠?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을 만들어주고 그 계단을 하나씩 차곡차곡 오르는 과정이 고객이 느끼기에 편할 수 있게끔 레드카펫들을 샥 깔아주시는 전략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요즘 이거를 이제 뭐 퍼널을 만든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냥 깔때기로 계속 거르겠다는 개념. 저는 그 개념보다는 저 벽 아래에 있는 고객이 나를 향해 차곡차곡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올 수 있게끔 당신의 사업을 설계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강의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무료 특강이죠. 자, 근데 사실은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오늘 와주신 1000분 넘는 분께 제가 레드 카펫들을 싹 깐 거예요. 맞아요? 무료 강의입니다. 오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 어쨌든 강의를 가지고 첫 번째 계단을 제가 깔았죠. 그럼 자, 이 강의를 수강하셨다는 건 당신이 제가 준비한 그 계단 하나를 밟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작은 요청했죠. 뭐 했죠? 카톡 친구 신청만 하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오늘 이따도 제가 3월 18일에 있을 세일즈 살롱 오프라인 특강 시즌 2도 제가 홍보도 할 거예요. 이 정도 홍보는 들으셔야죠. 네. 오늘 강의 들으신 뒤에 치사하게 막 카카오톡 채널 친구 차단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 그러셔도 돼요. 네, 그런 분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왜? 그럼에도 저는 설득과 세일즈에 관심을 갖는, 저에게 있어서는 고객이 될 수 있는 당신을 이렇게나 많이 모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일단 인스타 팔로우 하세요. 그죠? 카톡 친구 하세요. 무료 강의도 들으세요. 자, 저는 그 다음에 계단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생각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고객을 향해서 이런 낮은 계단들을 막 만들고 있는데 저 너무 힘든데요. 그냥 그 계단을 올라오게 하는 그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레드카페트 계단을 하나씩 밟아오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멘토 포지셔닝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에? 멘토 포지셔닝? 에? 그렇죠. 이 분야에서 당신을 전문가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강의 신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인스타도 보고 카톡 친구 채널 추가하라니까 채널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오픈 채팅방, 세일즈 학교라는 오픈 채팅방도 제가 운영합니다. 여기도 무료예요. 그럼 여기 오시면서 제가 계속 매일매일 좋은 정보들 저희 운영진들과 함께 열심히 올려드리고 해요. 그럼 거기에 있다가 한날 보니까 또 뭐 유료 광고가 떠요. 그죠? 유료 강의 공지가 떠요. 그럼 이것도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신청해요. 들어봤더니 내가 투자한 금액의 이상의 가치가 있어. 그럼 나중에 또 다른 과정은 없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소수의 인원들만 모시고 더 고급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와 같은 계단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신 분들 만져 하나 둘 셋. 그 과정에서 당신은 그 계단을 만들어 놓은 누군가를 뭐로 인지한다고요? 그 분야의 멘토로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요,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고객이 서 있는 그 낮은 곳에서 당신이 있는 곳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계단을 어떻게 치밀하게 설계하느냐가 당신의 사업과 영업의 성공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이따가 제가 갑자기 또 광고예요. 그래요. 3월 18일입니다. 저녁 7시에 을지로 지난 시즌 1 때 만석 신화를 이룩했던 이곳에서 또 세일즈 살롱 시즌 2 강의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오늘 특별한 혜택도 좀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오늘 특강 신청하셨으니까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오실 수 있게끔 제가 신청 링크는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건 제가 이따가 강의 끝까지 들으시면 안내해 드릴 예정이에요. 여담인데 이번에 오시면 강의만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세일즈 문법이라는 세일즈인들의 글쓰기와 관련된 책자도 제가 소책자 다 제공해 드리려고요. 이거 시중에 파는 것도 아니야. 제가 오로지
이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들만을 위해 쓴 소책자도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광고는 여기까지. 왜냐하면 저도 제가 강의하면서 실제 이 강의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야 당신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3번 전략 요 정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전략 한번 가볼게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스셋이에요. 자,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 중에 가장 최신곡, 그죠? 함께 하겠습니다. 갑니다. 엄청 이기적이죠. 무조건 예스하래요. 자,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어떤 설득의 전략이 담겨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한번 더 할게요. 둘 중에 하나만.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됐죠? 찾으셨나요? 설득의 전략이? 이건 뭘 완전 이거 약간 좀 깡패 설득 아닙니까? 뭐 니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무조건 예스 하래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가사가 어쨌든 재밌죠.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아이돌이 와서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그나마 뭐 사랑스러워 보이고 귀여워 보이기도 하는 거지. 뭐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예스 월 예스 하면은 이 무슨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질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드려보려 그래요. 질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빗장을 풀 수 있는 최고의 열쇠. 동의하시죠? 질문 잘하고 계십니까? 그럼 질문 저도 드려요. 질문에는 대표적인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닫힌 질문이죠. 폐쇄형 질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개방형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까? 어떤 질문? 그래요? 대다수 분들이 그냥 선뜻 큰 고민 없이 당연히 개방형 질문, 열린 질문이 좋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린 질문이 좋기는 한데 바꿔 말해 열려 있다라는 건 상대의 입장에서는 대답하기가 되게 어렵고 난해한 질문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 설득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일단 초장에 던지는 그 질문이 맞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특히나 어떤 질문을 던지나 이렇게 보면은 상대의 입에서 가볍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툭툭 던져요. yes, set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심리학에서는 뭐 프라이밍 이펙트, 점화 효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초반에 이 사람을 향해서 yes라는 긍정의 신호를 보내고 나면 이어지는 최종 마지막 제안에도 yes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신 분들만. 자, 하나, 둘, 셋. 그죠. 재미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과제 드릴게요. 내일 만나시는 누군가에게 뭐든 좋아요. 뭐든 좋으니까 그냥 작은 거 하나라도 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이쮸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과장님, 점심 먹고 난 뒤에 마이쮸 하나만 사주세요. 이래야 되죠. 껌 한 통만 사주세요. 목이 아파요. 목캔디 하나만 사주세요와 같이 저 사람이 나에게 긍정, 즉 선의를 먼저 베풀 수 있게끔 만드는 순간 그 뒤에 이어지는 제안도 그 사람이 나의 의견대로 그걸 수락해 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초기 개입 효과라는 게 그래.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A 친구와 B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가 A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얘가 안 갚아. 뭐 큰 돈 한 10만 원 빌려줬는데 얘가 안 갚아요. 근데 B 친구는 나한테 한 번도 돈을 빌렸던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날 공교롭게도 둘이 와가지고 A 친구도 지난번에 안 갚았던 애인데 얘가 염치도 없이 야, 지난번에 빌렸던 건 내가 어쨌든 갚긴 할게. 나 이번에도 저기 1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B 친구는 처음 와가지고 야, 미안한데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라고 나한테 똑같은 요청을 해요. 근데 이게 나한테는 딱 지금 현금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빌려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놀랍게도 아직 갚지 않았던 이미 10만 원을 빌렸던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논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논리의 영역.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내가 이미 물론 본전을 회수하겠다는 심리도 있겠죠. 왜 내가 여기서 안 빌려준다 그러면 얘가 아예 배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도 있긴 합니다만 내가 이 친구한테 이미 과거에 선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선의도 이 친구한테 베풀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더라는 거. 이거 이해되신 분들 먼저 하나 둘 셋. 그럼 설득을 잘하시는 분들은 뭐냐? 초반에 누군가에게 작은 호의를 요청하는 분들이 설득을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객과 상담 중에 저 고객님 죄송한데 제가 전화기 좀 잠깐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고객님 저기 여기 잠깐 예를 들어 뭐 있을까? 그거는 제가 차키 잠깐 주시면 제가 직접 가지고 와서 필요하신 거 제가 꺼내 오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차키 저한테 잠깐 주시면 제가 주차해 드릴게요와 같이 그 순간 작은 예스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최종 내가 원하는 제안에도 예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스셋을 대화법의 영역으로도 한번 옮겨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당신을 고객이라 생각하면 팔아볼게요. 얼마 전에 찜질방을 갔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요즘 최고의 신랑감 후보 중에 하나가 고아라 그러더라고요. 고아. 참 기가 찹니다. 그죠? 자, 예스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농담이겠지만 또 이게 말 속에 뼈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스 하세요. 네네네. 우리 고객님도 자녀분께 언젠가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네. 나중에 잘 키워봐야 잘난 아들은 남의 아들 되고요. 못난 아들만 내 아들 된다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네네. 요저 보험계약서인데 고객님 오늘 막내 아들 하나 더 입양하신다는 생각으로 사인하세요. 20년 납입니다. 바꿔 말해 20년만 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보험료 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막내 아들 20년간 내가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용돈 준다 생각하세요. 어차피 고객님 친아드님 두 분 20년 지나면요 남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렇죠? 그 아들한테 너 후레 자식이냐라고 탓할 수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 서운한 순간이 와도 오늘 입양하시는 이 아드님만큼은 당신의 곁을 지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제가 이 대화의 흐름을 풀어가는 흐름이 느껴지셨어요? 다짜고짜 고객님 이거 하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라고 던지는 순간 상대가 수락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일관성 유지 성향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관성 유지 성향. 예스 하다 갑자기 아니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자꾸 논리로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설득을 위한 최종 제안은 잠시만 뒤로 미루시고 끊임없이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게끔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고 또 다음 트랙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트랙이었습니다. 예스셋의 핵심은 뭐다? 그렇죠. 초기 개입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예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어지는 제안에도 예스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져요. 프라이밍 이펙트, 점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불꽃을 탁 튀기셔야 돼요. 나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게끔. 그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좋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최종 제안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실제 대화법에서도 한번 꼭 응용해 보세요. 그러면 과제 한번 드려볼까? 좋습니다. 자, 잘 듣고 계시는지 확인해요. 자, 유튜브 채팅방에다가 지금부터 강사인 황현진이, 그죠? 제가 당신이 설득하고자 하는 누군가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끔. 잠깐만요. 마이크가 다시. 이제 들리세요? 들려요? 예, 그래요. 자, 과제 다시 드려요. 채팅창에다가 제가 네 맞습니다. 그죠? 예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을 채팅창에 막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고객이다, 설득하고자 하는 상대다 생각하시고 지금 저랑 눈앞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든 좋습니다. 제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라고 예스라는 긍정의 신호를 보낼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한번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보세요. 자, 가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이지연 팀장님 잘하셨어요. 날씨 춥죠? 네. 잘생겼다고 많이 들으셨죠? 하하, 아닌데. 알겠습니다.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네. 평소에 영어 잘하고 싶으시죠? 네. 이제 봄 냄새가 솔솔 나요? 네. 피곤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블루키님 평가하지 마시고 감사는 한데 평가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라고요. 그렇죠? 잘생겼다고 생각하시죠? 네. 늙으면 외롭대요. 그죠? 네. 목소리 좋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우리 애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시죠? 네. 대화할 사람 필요하겠죠? 네. 부모님 사랑하시죠? 네. 강사님, 설득을 잘하려면 작은 예스를 먼저 받아내는 게 중요하죠? 네. 옷 스타일 멋지네요. 자, 평가하지 마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자꾸 그죠?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네.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프죠? 네. 데뷔하겠죠? 네. 웃을 때 미소가 멋지다는 말씀 들으시죠? 네.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많이 아파오죠? 네. 메이커스님 또 그새 로봇 강아지 한 마리 사시면 된다고 바로 결론. 그래요. 잘하셨어요. 아이가 영어 잘하면 좋겠죠? 네. 이렇게 방송하시다 보면 즐거움을 느끼세요. 네, 맞습니다. 예쁜 여자가 좋으시죠? 네. 자녀가 공부 잘하면 좋겠죠? 네.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여기까지. 우리 올리신 분들 위해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단하시네요. 제가 그냥 듣고 계시길래 제대로 듣고 계시나 확인차 올려봤는데 제가 괜한 걱정했습니다. 잘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트랙까지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신 것 같아서 다섯 번째 트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읽어봐 주시죠. 다섯 번째 플레이리스트, 너의 선택입니다. 요거는 쉬워요. 간단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설득은 선택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렇죠. 지금도 제가 계속 예스를 끌어내잖아요. 그다음 인간에게 있어서 선택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고통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는 음식점 갈 때 뷔페가 싫어요. 선택할 게 너무 많아. 심지어 저는 아웃백도 싫어해요. 뭐가 그렇게 선택할 게 많아. 빵 주면 그냥 버터 주면 되지. 뭐 빵 찍어 먹는 것도 뭐 중에 고르라 그러고 스프도 골라야 되고 고기의 익힘 정도도 뭐 이분하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저는 기업에 다니면서 연수원 같은 데 교육 많이 가는데 제일 좋은 건 딱 그거예요. 뭐냐면 구내식당에서 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런 데 있어요. 이렇게 좀 좋은 회사, 삼성 같은 데가 밥이 잘 나와요. 그죠? 이렇게 식당 가면 한 3개 정도 메뉴를 줘요. 그 다음에 요 중에 고르래. 그죠? 그 보면은 다 맛있어요. 적당하고. 근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취향, 한식, 일식, 중식 고르면 돼요. 그죠? 그럼 자, 질문. 여기서 여담. 이처럼 고객에게 무한정 선택지를 주는 건 되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어느 정도 선택지를 주었을 때 가장 이상적일까요? 이거 제가 예전에 릴스에도 올렸어요. 기억하시려나? 열심히 들으신 분 계시네요.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딱 정할게요. 63빌딩 기억하시면 돼요. 63빌딩.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이 선택의 폭이 많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6개 정도의 구색은 준비하세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6개를 다 보여주면서 당신이 선택해라라고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선택지를 좁혀서 한 3개 정도로 선택지를 압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스타 집에 갔어요. 최소한 파스타 전문점으로 느껴지게 하려면 맞잖아요. 파스타 전문점이라고 갔는데 뭐 이게 메뉴가 꼴랑 2개밖에 없어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한 6개 정도의 구색은 맞추셔야 돼. 여기 전문점 남네. 선택할 수 있는 게 많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그 6개 중에서 한 3개 정도 메뉴에 빨간색 베스트 딱지가 빡빡빡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와, 여기 선택지도 되게 풍성하고 다양한데 뭘 먹지? 여기 베스트 딱지 붙어 있는 거 3개 중에 먹으면 되겠구나. 빨간 거, 하얀 거, 기름 들어간 거 이렇게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63빌딩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처럼 인간에게 뭔가를 선택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홈쇼핑에서 제가 밥솥 많이 팔았거든요. 밥솥 많이 팔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고객님, 오늘 소개해드리는 쿠쿠 밥솥 최신형 2025년도 인공지능이 탑재된 최신상 모델입니다. 선택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꿀팁이에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산다 안 산다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고객의 선택지를 조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밥솥만 보여주면서 살래요 말래요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산다라는 가정하에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엄청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네요. 자동주문전화 1번은 빨간색, 자동주문전화 2번은 검정색. 제가 주문하시는 데이터를 봤더니 젊은 층들이실수록 검은색 자동주문전화 2번의 선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선택 이어가시죠. 남은 시간 2분 30초 함께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땡겨요.
그럼 재밌는 건 고객의 머릿속에선 그 짧은 찰나에서 고민의 범주가 이동을 하죠. 어떻게? 그렇지. 살까 말까가 아니라 어떤 색을 살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방을 한번 봐요. 아무래도 검은색보다는 우리 집은 그래도 빨간색이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빨간색 사는 거죠. 우리 집은 일단 주방 자체가 벌써 요란해. 여기다 빨간색까지 들어가면 정신없겠어. 그래 보자. 무난한 검은색이 낫겠지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이 만들어 놓은 고민의 범주예요. 밥솥을 산다라는 가정하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신 분들 많자 하나 둘 셋. 그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기업들이든 또 영업하시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내가 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스냐 노냐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예스라면 그 예스 안에서 2가지 이상의 선택지를 주셔야 돼요. 그 순간 노라고 답할 수 있는 기회는 화면 잘 보셔야 돼요. 자, 날립니다. 이렇게 날아가. 빠이짜이짠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뭘 선택하든 내가 준비한 선택지 안에서 고객은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인간은 누구나 선택 앞에서 고민해요. 그렇다면 그 고민의 범주를 좁혀주면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 드릴게요.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택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그렇죠. 상대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신 분들 오늘 많아요? 그래요? 많으시네. 미혼도 많으시고 좋아요. 멋진 오빠는 뭐 먹을래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오빠가 한식을 처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야 내가 인근에 보니까 여기는 한식이 유명하더라고. 보니까 여기 순두부집 잘하는 집 있고 보니까 또 김치찌개 잘하는 집이 평점이 엄청 높더라고. 자기 뭐 땡기는 거 있어? 이래요? 자, 그러면 여자친구가 뭐라고 답할까?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는 거야? 싼 거만 처먹이려고? 오빠 나 파인다이닝 아니면 안 가는 거 몰라? 자, 이런 분이면 헤어지세요. 나쁜 년이야, 나쁜 년. 그죠? 오빠 등골 빼먹는 아이죠. 근데 보통은 뭐라 그래요? 그렇죠? 보통은 아까 오빠 나 찌개는 된장찌개 먹었는데 그냥 순두부집 가자 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다짜고짜 와서 뭐 먹을래? 라고 무책임하게 상대의 선택을 묻는 무책임한 오빠 같지도 않아. 그렇죠? 어느 정도의 결단력은 있어요. 맞죠? 그렇다고 너무 결단력 있는 오빠는 어떠세요? 이 오빠도 거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오빠 뭐 먹어? 그랬는데 따라와. 그래요. 오빠 어디 가는데? 말이 많아. 오빠가 가라면 가야지. 알았어. 앉아. 뭐 여기 어디야? 여기 오빠 즐겨 찾는 맛집이야. 여기 봉구스 밥버거라고. 오빠 저기 여기 불고기 밥버거 이거 오빠 먹어. 막 이래요. 이런 오빠 어떠세요? 응? 멋있기는 뭐가 멋있어 또라이죠. 이거 헤어져죠. 그죠? 이상한 오빠죠. 근데 이 오빠는 어때요? 오빠가 먹고 싶은 한식의 범주 안에서 선택지를 주잖아요. 순두부 먹을래? 김치찌개 먹을래? 그럼 이 오빠는 적당한 리더십과 결단력도 있으면서 그 안에서 나의 선택을 또 존중해주는. 그래서 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순두부집에 갔어요. 근데 그 매번 맛집인가? 오빠도 가끔 선택에 에러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맛집이 아니야. 기대했던 바대로. 그럼 만약에 내가 순두부집을 끌고 갔으면 그때부터 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빠 여기 맛집이라며 이러겠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택권을 여자친구한테 쥐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 설사 그 순두부집이 조금 맛이 아쉽다 하더라도 그렇죠? 여자친구는 본인이 한 선택이기에 그 선택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오빠 근데 이 집은 순두부도 맛있는데 와 반찬이 진짜 맛있다. 왜?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가 골라야 나중에 맛이 있네 없네 이딴 소리를 안 합니다. 상대도 똑같아요. 상대가 선택하게 도와주시는 것도 당신의 설득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번 챕터 노래 안 들었죠? 노래 하나 들을게요. 잘 들으시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전략이 이 노래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이승기가 노래합니다. 결혼해 줄래? 나랑 결혼해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우리 둘이 알콩달콩 이 노래 옛날에 엄청 들었는데요. 그죠? 나 닮은
싶은데 자, 찾으셨어요? 솔직히 노래 들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널 더 좋아해 결혼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뭐라 그래요? 너 닮은 아이를 하나 낳을래, 둘 낳을래 이딴 소리 하면서 여자친구를 혼란스럽게 해요. 이해되세요? 오빠 요즘 하나 키우기도 힘들다 그러는데 그죠, 둘은 너무 빡세지 않을까, 그냥 하나 정도만 해서 잘 키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 고민의 범주를 극단적으로 이동시키는, 물론 뭐 이승기니까 가능했겠죠. 어쨌든 그저 가스라이팅인 거죠. 맞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죠? 예스냐 노냐라는 그 선택의 고민의 범주를 예스라는, 즉 내가 이끌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오세요. 그 안에서 선택지를 자연스레 쥐어 주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해야 상대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벌써 와우 9시가 다 되어 가네요. 좋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시고 오셔서 다시 쭉 이어가시는 거 어떨까요?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휴대폰 시계 기준으로 제가 9시 2분 할게요. 9시 2분에 12개 트랙 중에 벌써 5개까지 오셨거든요. 나머지 7개 트랙을 5분 정도 쉬시고 오셔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 계속 열어둘 테니까 중간에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따 쉬는 시간 마치고 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득 콘서트 설득의 12가지 비밀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